이제 우리 앞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을 하면서 이제 예정 개별 원가 계산,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값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상치를 우리가 만들어 두는 거였죠. 그죠? 그럼 실제 값이 나오게 되면 원가 계산을 해서 실제 값이 나오면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과대 배부다, 과소 배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대 배부를 했었다면 예상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실제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실제 값을 감소, 우리 장부 값을 감소시킬 거예요. 많이 예상했으니까. 그런데 작게 배부를 했었으면 실제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증가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조정하는 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감소시키고 증가시킬 건데, 그럼 이걸 어떤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증가시키고 이 금액을 어디에 증가 감소를 시킬 거냐 그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조정을 할 건데. 자, 그게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부 차이 조정을 하는 건, 자, 무배부법이 있고 비례배부법이 있어요. 비례. 비례배부법이 있고 이제 무배분법이 있는데, 배부다 배분이다 이런 표현을 좀 섞었어요. 그럼 무배분법은 종류가, 얘는 우리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고 영업 외 비용 처리법이 있어요. 뭐 영업 외 수익도 있으니까 영업 외 손익 처리법이 있어요. 이 무배분법이라는 건 그냥 얘는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절을 하겠다는 거고, 얘는 배부 차이 전액을 우리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간단하죠. 한 금액에서 더 차이 나는 만큼 더하고 빼고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근데 비례배분법은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총원가 비례배분법이 있고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이 있어요. 그럼 자,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 자, 얘가 어떤 거냐면, 자, 일단 뭐 기록하신 분 있으니까 얘가 가장 정확한 방법. 그리고 얘가 원래 원칙이에요. 얘가 가장 정확한 게 원칙인데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총원가 비례 배분법을 보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 자, 얘는 자,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이 금액의 비율대로 서로 안분하는 거예요. 이 금액의 비율대로 서로 안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배부 차이가 100만 원이 났어요. 그런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3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배부 차이를 5대 3대 2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과소배부였으면 여기에 50만 원을 더하고 30만 원 더하고 여기 20만 원 더할 거고, 과대배부였다면 50만 원 빼고 30만 원 빼고 20만 원 뺄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게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에요. 그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은 자,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은 자, 얘네들은 지금 틀은 똑같은데 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그죠? 아이고. 자, 그럼 이 직접 재료비는 원래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원칙은.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얘가 만들어진 거, 재료비가 만들어진 거, 남은 거, 노무비가 투입됐는데 만들어진 거, 남은 거, 만들어진 거, 남은 거. 그럼 얘는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럼 얘도 팔린 거, 남은 거, 팔린 거, 남은 거, 팔린 거, 남은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합들이 이 금액들이 되게 되는데, 이 합이,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구분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될까봐.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방금처럼 똑같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 500만 원이 직접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었고, 300만 원이었고 직접 노무비가 150만 원이었고 제조 간접비가 50만 원이었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의 또 금액을 보니까 자, 얘는 금액이 옆에 얼마였죠? 200. 그럼 200인데 2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에 직접 재료비가 그래서 50만 원이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5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봤더니 매출 원가가 300만 원인데, 자, 이 300만 원에서도 봤더니 직접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고, 쉽게 얘가 50만 원이고 얘가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300만 원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200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500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부하려고 하는 게 뭘 배부하려고 하는 거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말 제공품의 제조간접비, 기말 제품의 제조간접비, 그리고 매출 원가의 제조간접비, 이거의 비율대로 해서 나눌 거란 이야기예요. 이거의 비율대로. 그럼 이 총원가로 했을 때하고의 서로 나누는 비율의 기준이 완전 틀려지게 되죠. 그죠? 지금 이 조건이라 그러면 여기에 50만 원, 100만 원의 차이가 났으면 여기에 50만 원을 가감할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25만 원씩 배부되어서 차이를 가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 차이가 났다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비례적으로 나누는데,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들의 제조 간접비 금액으로 우리는 안분을 한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지 이 설명 볼 때보다 문제 보면 더 이해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좀 보면 100만 원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 전부 다 더한 거하고 여기에만 이렇게 한 거하고는 차이가 200만 원 차이가 나겠죠. 매출 원가에 가감된 게. 그죠? 전부 다 매출 원가 조정법 처리한 것과 이렇게 총원가 비례 배분법 한 거의 차이는 200만 원 날 거예요. 얘는 100만 원, 200만 원 죄송해요. 얘는 60만 원이니까 40만 원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맞나? 아니네. 이제 사수 왜 이래? 70만 원 차이가 날 거예요. 얘는 30만 원만 배부할 거고 얘는 100만 원 다 배부할 거니까. 그죠? 이해가시죠? 얘는 그럼 30만 원이고 얘는 25만 원만 배부하겠죠? 그러면 또 서로 5만 원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541페이지로 가볼게요. 541페이지. 자, 6번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액 5만 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자, 이번에는 먼저 원가 요소 기준에 의해서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럼 원가 요소라는 건 이거죠. 제조간접비. 그럼 이 금액의 비율로 해서 이 5만 원을 우리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럼 지금 물어본 건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건데 3대 2대 5니까 얘 절반이죠. 그럼 5만 원의 절반이니까 2만 5천 원이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만약에
원가 요소가 아니고 총원가였다면 8대 9대 12로 안분했을 거예요. 총원가였다면. 그런데 얘는 요소별이니까 제조간접비로 하는 거죠. 다음 638페이지로 갈게요. 자, 8번. 자,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청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럼 지금 얘는 과소 배부가 100만 원인 거예요. 작게 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에 얼마를 배부할 거냐라는 건데, 그럼 지금 얘는 지금 보면 우리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라고 봤을 때 1대 1대 3 이 비율이죠. 매출 원가가 마지막에 하면 그러면 5분의 3이기 60%죠. 그럼 얘는 10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예요. 60만 원만큼 작게 배부했으니까 매출 원가에 60만 원을 더해 주게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총원가 비례 배부법인데, 근데 얘를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쓰면 얘를 그냥 100만 원 차이 난 거를 전부 다 그냥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의 차이가 지금 매출 원가로 더해지게 되죠. 이 둘이 차이가 40만 원만큼 매출 원가에 더해지게 되겠죠. 그럼 40만 원만큼 더해지면 매출 총이익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매출 원가가 40만 원 늘어나면. 그렇죠. 원가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익은 감소하겠죠. 40만 원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이익은 40만 원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되겠죠. 40만 원. 이 말 의미 이해가시나요? 근데 의외로 지금 우리 책에 이거밖에 없는데 물어보는 건 매출 총이익으로 처리한다면, 매출 총원가로 처리한다면 차이가 얼마나냐, 이걸 좀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과대배부 과소배부 느낌까지 전부 다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증가 감소까지 같이 이렇게 섞고 있고, 한번 뒤집어지도록 매출 원가는 40만원 증가하는데 이익이 40만원 감소하는 거죠. 뭘 물어봤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실수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요소별이래. 개별 원가 계산은 끝이 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 나오는 거에서는 얘는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조 간접비 차이이기 때문에 이 제조 간접비의 금액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요소를 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총원가 비례 배분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CTA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가서 원가 얘기하면 이렇게 가지고 다 계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만 지금 이런 총액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무사의 시험이나 회계사의 시험이나 아니면 ERP라든지 뭐 이런 레벨까지는 이걸로. 근데 학교나 CTA나 세무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165페이지로 와서 이제 종합원가 계산으로 합시다. 종합원가 계산. 자, 종합원가 계산 보면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데, 자, 169페이지까지 있는데, 자, 책이 너무 어려워요. 책이 틀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렵게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만 잘 풀면 되지 그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엔 자, 종합 원가 계산을 볼 건데, 자,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뭐였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볼 건데, 자,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평균법을 쓰느냐 선입 선출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얘가 틀려져요. 평균법을 쓰느냐 선입 선출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방법이 틀려지게 돼요. 그럼 일단 얘 둘이의 방법의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자, 이제 수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기초, 여기는 착수 혹은 투입, 그리고 여기는 기말, 여기는 완성품. 자, 이 위치도 우리 금액을 하면 기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수량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얘도 인지를 하세요. 나중에 완성품 안 주면 착수 가지고 완성품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자, 이게 1기라고 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1기라고 볼게요. 여기가 2기. 자, 1기 기말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자, 기말이라는 거는 아직 제공품에서 기말이라는 건 완성을 못한 거죠. 완성을. 그래서 완성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의 완성도를 봤더니 30%를 완성을 한 거예요. 30%를. 그러면 자, 우리가 2기로 넘어갔을 때 2기 기초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30%겠죠. 전기의 기말이 단기의 기초니까, 그러면 이렇게 30%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기말 완성도 30%라는 의미와 기초 완성도 30%의 의미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기말 완성도 30%는 있죠. 기말 완성도 30%는 얘는 단기 귀속 분이 30%라는 거예요. 올해 만든 게 30%는 올해 만들었어,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초 완성도 30%는 얘는 전기 귀속분이 30%라는 의미로 단기 귀속분은 30%를 뺀 70%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30%는 단기 거 아니야 라는 뜻이죠.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의미죠. 같은 30%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표현법이 틀린 건 아닌데, 의미는 기초에서 말하는 30% 완성된 걸 내가 받았다는 건 30%는 전기에 만든 거니까, 얘를 다 만들면 올해는
기초는 70%만 올해 만든 거다 그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선입선출법이란 방법은 선입선출법은 얘는 기초에 있던 걸 당연히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완성된다라는 게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된 걸로 보고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게 두 번째로 되고 그 다음이 기말로 남는다는 이 방식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입선출법은 이 완성도 30%인 전기분은 그냥 전기 거니까 빼는 거예요. 빼고 70%가 이번에 완성된 걸로 해서 딱 단기 귀속분만 가지고 우리 처리하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단기 귀속분만 단기 발생분만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얘는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그리고 기말에는 착수량만 남는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 반면에 평균법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평균법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 쉽게 관련된 느낌 확실히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은 그냥 왜 그런 거 따지니? 차변 대변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은 그냥 우리 완성도 우리는 무시를 하고 그냥 전기 무시를 하고 전기분 포함해서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뭐 완성 순서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얘는 기초가 완성 및 기말이 되고 착수가 완성 및 기말이 되는 방식이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완성도 되고 기말도 있고 완성도 되고 기말도 있고 평균화 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 들어갔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무시하고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얘 둘이를 구분할 의미가 없는 게 있겠죠? 자, 보시면 1기 같은 경우에 기초가 없겠죠. 제로겠죠. 올해 시작했잖아. 올해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기초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지금 그냥 선의선주법이든 평균법이든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구분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기초가 없으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초가 없는 문제에 선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기초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우리 게 아니다라고 빼버릴 거예요. 기초 중에 이제 전기 귀속분은 자, 이게 지금 얘 둘이를 구분하는 이유인데 그럼 이 평균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할 때에 또 둘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둘로 나누고 얘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둘로 나눠요. 평균법 선의선주법 나눈 후에 재료비 가공비 하는데, 자, 가공비가 가공원가예요. 우리 가공원가가 뭐였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죄송해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수현씨 표정 안 봤으면 헛소리 할 뻔했어. 자, 그럼 이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럼 얘네들을 왜 구분을 하냐면, 구분의 사유는 구분은 투입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한다.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한다는 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용한 만큼 우리가 비용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쓴 만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는 쓴 만큼 들었기 때문에 완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할 거고, 이건 재료비도 쓴 만큼 넣을 수 있고 가공비도 쓴 만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는 일정 시점에 그냥 전량 지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투입 시점 이전은 제로, 투입 시점 이후는 전량 100%가 들어가는 모 아니면 도 방식이에요. 초기에 넣으면 처음부터 다 넣고 시작하는 거고, 중간에 넣으면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럼 중간에 넣었으면 넣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재료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공비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재료비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가공비는 쓴 만큼만 들어가잖아요. 직원 불러서 쓴 만큼만. 그래서 이것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완성도를 가공비는 무조건 완산해야 되는데,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재료를 사놓고 기계에 확 집어넣었지 그때마다 지금 집어넣고 사오고 그러지 않죠. 쓰다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둘이가 틀린데, 자, 그래서 자, 만약에 투입 시점이 같다면 재료비와 가공비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안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재료비 가공비의 구분은 투입 시점. 선의선주법 평균법은 기초 유무에 따라서 구분의 의미를 보는 거고, 얘는 투입 시점의 차이. 선의선주법과 평균법은 기초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식만 쓰고 오늘 끝냅시다. 공식 간단해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 공식은 쉬운데 이제 완성도를 어떻게 따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 월요일에는 이거하고 뭐 이거 만들었는데 불량품 뜨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 공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보고 그리면 자, 원가 이게 끝나고 다음 주에는 기출 문제를 저와 같이 좀 풀도록 할게요. 예? 예? 아, 우리 마지막 시간 아니구나. 그지? 나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지금 급하게 냈네. 아, 괜찮네. 그럼 우리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어요. 나 심란했었어 방금. 우리 1시구나. 난 2시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고 있었네. 자, 우리 쉬었다가 제가 얘네들 이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